이때쯤 끝낼게요. 네. 안 들어도 돼요? 네네네. 열심히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돈 받을까요? 아니면? 아, 네. 마이크 없이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마이크 없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어 수업하는 김남중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안에 지금 제가 PT 이렇게 띄워놓은 거 동일한 자료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사실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와닿게 하려고 이상을 향한 국어라고 멋지게 지어놓고 강조되는 표시를 좀 다르게 갔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순서는 이렇게 좀 많이 잡아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제 소개에 대한 거랑 구성고 기출분석은 이미 뭐 아시겠지만 그 교과서가 바뀐 상황이라 이게 막 그 내용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게 막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교과서가 2015 개정 교과서 기준으로 제가 기출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라서 요거는 그냥 기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지금 아이들 공부를 시킬 건지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은 제가 매번 간담회 때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요 학생 관리 시스템인데, 특히 이제 22 개정 되면서 우리 1학년 친구들 그 등급제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국어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를 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드리면 요게 이제 살짝 잘리던데,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구성고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제가 미금 학원에서 구성고 개강한 지는 이제 올해로 3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지금 제가 이제 35인데 26부터 저기 보정동에 있는 국어 전문 학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2009 개정부터 구성고를 그때부터 수업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구성고 거의 이제 10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작년 것만 적어놨는데 작년에 구성고 1학년 친구들이 4명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거의 이제 4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10배가 돼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1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2학년 선배들이 제가 수업한 친구들이 좀 많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관련된 뭐 조언이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들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그 아이들이 입을 빌려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구성고 반의 규모가 좀 된다. 그리고 제가 3학년도 지금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어 수업의 기조가 1학년 수업하고 2학년 내신 수업하고 끝, 이게 아니라 아이들 국어 관련해서는 수능까지 끝까지 제가 이제 끌고 아이들 국어는 완벽하게 끝내겠다, 이게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혹시 관련해서 1학년 어떻게 보내고 2학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수능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제가 다 설명을 해주는 강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학원에는 이렇게 러셀이라는 학원에서 좀 여러 군데 나갔는데 아마 3월에는 이제 강남이랑 중계만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저 소개 삼아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 기조를 말씀드릴 건데, 요게 이제 기조랑 같이 제가 어떻게 그동안 수업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아마 글자가 되게 그 프린트에는 작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구성고는 작년까지 거의 내신 대비를 해주는 학원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가, 특히 국어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자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거의 어느 학원을 가든 비슷한 자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들 기출문제 같은 거를 풀릴 때 저는 여기 앞서서 요거 적어놓은 이유가, 정말 이 출판사 교과서를 안 쓰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쓰는 학교가 정말 소수인데 그 학교들 중에 이제 뭐 U2라고 하기까지 그렇지만 드물게 구성고 1학년이랑 대이력을 이 학교가 출판사가 마침 같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요 두 학교를 서로 교차해가지고 제가 막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교과서가 같으니까 기출문제가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데일리고가 나름 외고니까 그 빨리빨리 발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교과서 발표가 안 돼서 교과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현재로는 구성고 기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관련된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이번에도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제가 교육대학원을 지금 졸업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대회비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자료들을 제가 다 이제 구비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에게 수업 자료에서 녹여가지고 교재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출판사 교재 바뀌고 나서 저희 자체 교재가 저희 뒤에 조교생 계시가 얼마나 완성됐죠, 쌤? 그래도 한 4분의 1 네. 정도는 완성이 지금 된 상태라서 저희 아이들 새로 나온 교과서가 반영된 교재로 저희가 3월부터 수업이 들어갈 수 있게 겨울방학도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학교도 요즘은 그런 편인데 학교에서 프린트를 엄청 주십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지금 이제 2학년만 그러긴 했어요. 작년에 아예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문제집을 한 권을 주세요. 아예.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면 23년 전체의 문학, 그게 시험범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 공부하려면은 애들이 사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학교에서 진도도 잘 안 나가십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학교 프린트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수업 때 꼭 녹여서 이제 한다, 이런 내용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게끔, 특히 그 1학기는 문법 중요하거든요. 사실 1학년 내내 다 중요한데 그 문법을 이렇게 좀 구조화하면서 수업한다. 이걸 제가 판서를 한번 찍어서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랑은 다를 겁니다. 문학 작품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문법이 8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그래프로 제가 만들어서 한눈에 보시기 좋게 해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2단원의 1, 2, 3 요게 모두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이 지금 현재 문법이 32%고 문학은 이렇게 여기까지 더해지는 거면은 문학도 이제 거의 한 40~50% 정도 되는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학이랑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구성고의 기본 기조고, 사실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을 잘해야 되고요. 문학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독서는 정말 드물게 한 번씩 들어가요. 근데 요것도 여기에 지금 분포가 돼 있는데, 요거 그 앞서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요 세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았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만 했으면은 잘 따라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그래서 문학이랑 문법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논술형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는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네, 문법이랑 문학에서 논술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그래프도 한번 시각화를 해놨으니까 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그 출제 난이도나 총평을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자세한 내용보다는 여기 출제 난이도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이 아주 어려운 편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편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등급이 나오려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만점 거의 가까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 1학년 친구들 마지막에 1등급 받은 애들 그 수행평가나 지필고사나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94점 정도 되어야 1등급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근데 그거는 당연하게 수행평가도 그 정도 이제 만점 가까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상당히 1등급 받으려면은 고득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수와 관련된 것들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등급 컷 자체가 높은 거지 국어 시험을 예를 들면 아이들이 너무 수월하게 푼다 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고가 제가 거의 10년 전부터 수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구성고 시험이 사실 되게 쉬웠고 격차가 엄청 컸거든요, 아이들 간에. 근데 지금은 격차가 큰데 전략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대입에 유리함을 가져가고자 잘하는 친구들이 구성고를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한 전교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콘크리트처럼 거기에 최상위권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1등급을 거의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등급컷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난이도를 제가 그러면은 쉬우니까 중으로 내렸어도 되는데 중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 친구들 기준에서는 국어가 어렵고요. 선행을 많이 하고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실수를 하지 않고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3등급부터 5등급 사이의 격차가 큰 편입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 작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 등급컷 바뀌는 것까지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세하게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 기조만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유는 이 지문이 안 나올 겁니다. 올해는. 뭐 이런 작품들은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교과서 바뀝니다.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문법은 하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네, 문법 말씀드리면 문법은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재밌게도 이 8문제 다 맞은 친구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수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문법도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의문의 변동이라고 아이들이 배우면 뭐 발음 관련된 것만 공부를 자꾸 해요. 근데 사실은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저번 토요일날 구성고 1학년 지금 예비 고1들 수업했는데 그때 뭔 내용을 다뤘냐면 예를 들면은 맛있다가 있고 맛없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발음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둘이 뜻이 반대인데 발음이 달라요. 맛있다가 되고요. 하나는 맛덥다가 돼요. 그러면 왜 어떤 거는 시옷으로 발음하고 받침은 근데 똑같이 시옷이잖아요. 맛 시옷 받침이잖아요. 근데 어떤 건 왜 디귿으로 바뀌어서 넘어가냐, 맛덥이 되냐, 그런 문제들이 말장난처럼 나오는데 그걸 알려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여기랑 어긋나는 다른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실수라고 말하고 저는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난이도 어렵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꼭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고 네.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 넘어가겠다는 말씀은 여기에 이제 24년도, 23년도 제가 기출 분석한 내용들을 네이버 블로그 운영 중이거든요. 여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궁금한 거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제가 띄워놓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어떻게 되느냐. 커리큘럼은 일단 내신 쌓아 올리기라는 제가 이름을 지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일단은 요 교재는 작년 교재라서 이름이 바뀔 겁니다. 내신 쌓아 올리기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의문의 변동을 배울 때 그 의문의 변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발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을 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품사부터 다시 이거를 기초부터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다 다루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미 바꿔놨습니다.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이 지금 구성고 새로운 교과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아수라장 할 때 그 수라에서 온 말인데 아수라에서 온 말인데요. 거미 얘기예요. 그래서 백석이란 시인이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거미 보고 본인이 이제 무언가를 느끼고 막 하는 시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다 보면 어차피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요거와 관련해서 네.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암기도 시키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다 작년 교재 기준입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거는 아직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간 과제도 이렇게 이제 매주 풀 수 있게 제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끝내기 과정에서 실제 이제 기출문제들을 풀릴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레고라는 학교도 교과서가 같았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풀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건데, 올해는 교과서가 같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안 보이시겠지만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연습을 이 끝내기 과정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백석의 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백석에 또 유명한 작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럼 그 백석의 유명한 작품들을 다 배우고, 제가 여기에는 너무 자랑 같아서 안 나왔지만 말로만 자랑 드리면 작년에 제가 외부 지문을 100% 적중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2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이제 물론 아이들한테도 말했지만 이거는 나의 운이다. 이거를 믿지 마라. 내가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맞은 거지, 아니나 다를까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다 적중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되게 안심해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말해준 게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풀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끝내기 과정에서 좀 열심히 다룰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 그림이 깨지네요. 오, 그림이 깨졌네요. 혹시 그 인쇄된 부분에는 잘 나오나요? 아, 그러네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말씀드리면, 이 연간 커리큘럼은 엄청 그 꼼꼼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는 사실은 막 자세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3월에서 6월은 계속해서 1학기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학기 내신 대비 때 그 중간고사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과 관련된 문법이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작년이랑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높임 표현 아니면은 뭐 시간 표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이들 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는 그게 작년까지 2학기 시험범위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올해는 그게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가 되었다. 제가 사실은 여기에 다 적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튼 그 적혀져 있지 않게 됐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학은 어차피 교과서 바뀌면 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 네, 그리고 여기 계속 깨지네요. 아, 이게 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가 사실은 중요한데, 여름방학 때 제가 그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그 문법이 2학기 때 조금 어려워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글 맞춤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쉽게 말씀드리면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말 그대로 표준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여기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시옷을 어디에 넣는가,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어렵고,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도 1학기 기말고사 때 조금 넘어진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인원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던 게 한글 맞춤법에서 좌절하고, 왜냐하면은 작년 1학기 기말고사였거든요 이게. 네, 근데 올해는 2학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작년에는 1학기였는데 올해는 2학기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여기에 잘렸지만 중세국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학습할 겁니다 여름방학 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름방학 때 쉬지 않고 문법만이라도 이때 공부를 해놓으면 너무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커리큘럼을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는 동일합니다. 2학기 때 여기도 제가 하도 강조하고 싶어서 또 써놨어요. 네,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가 너무 어려우니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넣어놨습니다. 문학은 또 그 2학기는 작년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이 결국엔 또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뭐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제가 그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관리 시스템에서 그럼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과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매주 제가 여기 이제 아마 프린트에는 보이실 거예요. 5일로 나눠서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과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정작 이렇게 줘도 아이들이 하루 안에 풀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수업 지금 아이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저희 조교쌤들이 여기 엄청 꼼꼼하게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 오늘 하루 안에 다 푼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막 이런 내용들 다 써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걸 열심히 보고 반성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개선을 해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꼼꼼하게 다 확인하니까 심지어 그 작년 내신 때는 찍다가 걸린 애 있어가지고 저희가 걸러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희가 아주 열심히 피드백 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요것도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꼭 필요한 게 전주에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를 저는 매주 꼭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업 시간이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일찍 오면 좋겠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 시험을 한 20분 정도 보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20분 동안 그 전주에 수업 들은 걸 복습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거에 학습했는지를 저도 그 시험지를 보고 확인하게 되고, 아이 본인도 확인하게 되고, 이 점수는 어머니들께 문자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아이의 점수는 절대 100점이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 웬만하면. 왜냐하면은 제가 일부러 좀 난도를 높여서 아이들이 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큰일 나겠다, 이렇게 쉽게 시험을 출제할 거기 때문에 너무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계속 줄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 나간다는 점, 이런 형식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멘토링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요 마지막 파트, 오늘은 요걸로 저의 오늘 간담회 목적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니까 요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게 지금 제가 온 오프라인으로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그냥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사실은 관련해서 어머님들께서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건 온라인으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불성실해질 수 있다, 참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걱정하시는 거 저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주말에 여기 강의실이 안 나와서 토요일에 아이가 수업을 듣더라도, 그러니까 간단한 질의응답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제가 멘토링이라는 걸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아이들이 5등급 체제로 바뀌잖아요. 이제 그 지필이나 수행평가 관련된 거는 이제 등급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강사들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고민되는 건,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변별할 거냐. 그게 줄어들잖아요. 아이들이 변별할 수 있는 그 등급 자체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1등급이 4%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등급이 거의 10%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상위권 대학의 인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음 싸움은 이제 과세특이다.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하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에서의 이제 아이들의 차별성.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걱정이자, 그래서 온라인 멘토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5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온라인에서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수행평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첨삭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게 시험 준비만 하는 것도 아이들이 빠듯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대신 도와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번 수업에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모토는 너네는 공부만 해. 우리가 여기서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토요일 수업 때. 그래서 이 수행평가 관련된 거 물론 아이들이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당장 내일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서야 알려주면 안 되고,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되고, 아마도 이거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글쓰기가 될 겁니다. 국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스템 만들고 있는 건, 공부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멀어서 여기 오기가 힘들다, 아니면 너무 아픈데 수업을 그래도 듣긴 들어야겠다, 녹화 영상을 보내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스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저희 그 뒤에 보시면 카메라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진짜로 녹화 영상을 지금 예쁘게 편집해서 나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아예 강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겁니다. 밴드를 통해서.
그럼 아이가 집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이가 최대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엄청 저는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아이가 온라인으로 듣는 건 듣는데 과제 검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과제 검사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공지할 거는 커리큘럼지 그러니까 수업 안내표죠. 거기에 2주 이상 불성실하게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 그때는 비대면 수업을 금지할 겁니다. 네, 성실하게 듣는 애들만 비대면을 가능하게.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좀 이동 시간을 줄이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부분을 조금 아이들이 조금 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영상 녹화된 거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도움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학생부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도와주면서 저희 아예 이걸 도와줄 훈련된 그 멘토 선생님을 따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다 해서 지금 같이 시스템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2 계정 맞아서 새로운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서 구축해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 제 순서가 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마지막 페이지면 안 돼. 오잉? 네,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죠. 네, 오전 9시 30분입니다. 왜 제가 비대면 수업 도 고려하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아이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의지가 있으면은 또 와서 듣는 게 아무래도 분위기상 형성이 돼서 이제 공부가 잘 될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수업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뭐 참고를 받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응답은 아이들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계속 질의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비고일이라서 그런지 질문이 잘 없어요. 예비고일마다. 근데 어쨌든 내신 되면은 딱 내신 2주 전에 질문이 쏟아져요. 네, 그것도 학교 가도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개강 일자도 적어놨습니다. 네, 3월 8일 토요일 날 개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제 순서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교수님